안녕하세요, 우리 언니들 희니입니다. 사실 제가 평소에 하고 다니는 메이크업이 조금 물리기도 하고 뭔가 약간 얼태기같이 화장을 해도 뭔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얼굴이. 그래서 최근에 화장법을 한번 싹 바꿨는데 그걸 또 언니들이 궁금해해주시고 마음에 들어 해주셔가지고 저의 새로운 뉴 데일리 메이크업을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약간 인생 메이크업이라고 느낄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화장인데 사실 이렇게 데일리라고 하기에는 조금 많이 화려하고 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언니들은 예뻐 보이고 싶은 날, 꾸미고 싶은 날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피부부터 한번 시작해봅시다. 일단 이게 제가 진짜 데일리로 많이 쓰고 영상에서도 정말 많이 보여드렸던 메리몽드 쿠션인데 이거를 제가 지금 이제 거의 다 써가지고 새로운 쿠션으로 바꿔볼까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 몇 개만 보셔도 아마 이걸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거 한번 사용해볼게요. 그 좀 신기하게 쿠션에 이렇게 키링을 달 수 있는 고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키링을 다는 뭔가 조금 더 이렇게 내 스타일대로 꾸밀 수 있는 그런 쿠션이라서 제가 한번 써보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제가 평소에는 조금 사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메이크업을 하는데 오늘은 약간 좀 메이크업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진짜 평소에 하는 그런 데일리 메이크업이니까 어떤 점들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어떤 점들이 저에 있어서 바뀌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피부는 요즘 쿠션들이 워낙에 다 잘 나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쿠션으로 근데 지금 좀 여기 이 인중이란 턱 부분 이쪽에 피부가 엄청 안 좋거든요? 요즘에 이게 뭔가 트러블이 번진다고 해야 되나? 평소에는 컨실러를 조금 잘 안 사용했는데 오늘은 컨실러도 좀 써줘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제가 메이크업을 바꾸면서 신경을 쓴 게 또 렌즈거든요? 요즘에는 좀 빅사이즈 렌즈가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좀 작으면 작은 대로 그냥 끼고 다녔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직경 큰 거를 다시 끼거든요? 한 13.7인가 8 정도 되는 걸 끼는데 이제서야 뭔가 좀 제 사이즈에 맞는 그런 느낌도 들고 눈동자가 커야 조금 더 뭔가 인형 같기도 하고 근데 진짜 이 렌즈가 주는 이 얼굴 이미지가 또 되게 다르기 때문에 뭔가 내가 얼태기고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렌즈를 바꿔보는 것도 진짜 추천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컨실러는 이 제품 사용해줄게요. 특수 분장용 컨실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커버력이 조금 더 좋고 색깔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 쓰기 좋더라고요. 일단 제일 밝은 컬러로 여기 피부가 많이 안 좋은 부분들을 커버를 해줄게요. 약간 실제로 보면은 조금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어서 티는 나는데 확실히 좀 붉은기라든가 이런 거는 잘 가려졌습니다. 그 다음은 눈썹 밑줄 진한 컬러 있죠? 이거 묻혀서 이렇게 눈썹의 빈 부분을 색을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이 눈 뒷부분이랑 중간 부분은 채워주고 이 눈 앞머리 부분 또 진해지면은 이상하니까 슬쩍슬쩍만 뭔가 이렇게 펜슬 타입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파우더 타입? 이런 걸로 해줬을 때 자연스럽고 쉽다고 해야 되나? 그것도 간단하고 슥슥슥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쉐딩을 해줄 건데 쓰는 제품은 이거고요. 일단 이거 제일 진한 컬러를 묻혀서 약간 이렇게 코를 좀 늘린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늘려서 이 콧구멍 부분 있죠? 이쪽이랑 제 여기 코끝이랑 연결이 되게끔 이렇게 한번 대각선으로 깎아줘요. 코에서부터 연결이 되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한 번, 여기도 한 번 그런 느낌으로. 그런 다음에 이 밑에도 자연스럽게 연결. 정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코 밑에서부터 완전히 그냥 그림자 음영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정면을 보고 코끝이 이렇게 한번 V자로 잡아줬잖아요. 이 코끝이 조금 더 집중이 되도록 코가 동그래 보일 수 있도록 한 번 더 잡아줘요. 자연스럽게 코에 기둥을 만들어주는 느낌으로 대각선으로 퍼뜨려줍니다. 사실 이렇게만 하면은 이 버라이어티한 효과가 잘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까 썼던 컨실러 있죠? 여기에서 가장 밝은 컬러를 이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콧대에 한 번 더 입체감을 주는 거죠. 이 코끝 부분에. 자, 이렇게 해주면 확실히 더 입체적이고 뭔가 어떻게 보이는 그런 코가 완성이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 메이크업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쓰는 팔레트는 이런 색감입니다. 약간 이렇게 핑크인데 완전 쿨핑크 아니고 로즈핑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저는 약간 이 눈두덩이에 뭔가 색조가 진하게 올라간다던가 음영이 강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맑게
밝게 올렸을 때 더 예뻐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나서 눈두덩이 전체에다가 넓게 깔아줍니다. 그 다음에 언더에는 요 아래에 있는 이거 깔아줄 거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언더에다가 샥 발라주는데 중안부가 짧아 보이는 그런 메이크업을 하는 편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더에다가 이 컬러감 있는 이런 거를 깔아서 어느 정도 음영감을 살짝 줘야 마음에 들더라고요, 화장이. 보이시나요? 완전 뭔가 퀭해지는 이런 느낌으로 깔아줍니다. 이게 지금은 약간 뭐지 싶을 수는 있는데 화장이 조금 진하게 하는 편이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가면은 다 중화됩니다.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 약간 이렇게 좀 밝은 톤의 아이라인으로 부드럽게 음영을 줍니다. 이어서 이걸로 애교살 그림자도 같이 잡아줄게요. 제가 요즘에 애교살을 조금 빵빵하게 티가 나게끔 하는 걸 좋아해서 확실하게 그림자까지 좀 넣어줘야 된다. 섀도우로만 하면은 지속력이 살짝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 아이라인을 깔아주고 그 위에 약간 섀도우를 덮어주는 느낌으로 하면 조금 더 지속력이 좋고 해가지고 되게 은은한 느낌으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쪽에 있는 제일 진한 컬러 있죠? 이 위에를 한 번 더 덮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눈을 부드럽게 키워줍니다. 그림자 애교살도 한 번 더 터치. 그리고 또 이쪽에 있는 요 펄 섀도우 있거든요? 요거를 손으로 묻혀서 여기 눈두덩이 중앙에다가 올려줍니다. 저는 일단은 이 펄이 안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반짝반짝하게 해줬을 때 확실히 좀 예뻐 보이는 느낌이 나가지고 이렇게 펄을 촤라라 깔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은 아이라인을 먼저 그려볼 건데 제가 워낙에 좀 다양한 컨셉 메이크업이나 확 변신하는 그런 메이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아이라인이 주는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각도나 길이, 두께 이런 거에 따라서 진짜 사람의 이미지가 확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날 화장이 잘 됐냐 안 됐냐가 아이라인을 어떻게 그렸냐에 따라 좌지우지 될 만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점을 강조해서 그리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좀 또렷하게 그릴 수 있는 붓펜 라이너를 선호해요. 이 눈을 떴을 때 일단은 꼬리 부분 먼저 빼줄 거거든요. 너무 아래로 처지지 않게 눈끝에서 살짝 일자로 빼주는 느낌으로 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여기에서 이제 고양이처럼 대각선으로 이렇게 올려줘요. 이 눈 중간쯤 있죠? 여기서부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 선 안에를 다 채워줄 거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채워주고 자연스럽게 점막도 같이 연결. 이렇게 라인을 두껍게 그려줬습니다. 아이라인이 조금 이어지는 이런 부분에다가 자연스럽게 스머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려준 다음에 제가 한동안에는 미트인 메이크업에 빠져 있었거든요. 약간 이렇게 눈 밑에 선을 하나 딱 그어주는 미트인 메이크업을 주로 했었는데 요즘에는 삼각존을 좀 채워주는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여기 있는 이 컬러, 이 눈 밑 삼각존 있죠? 이쪽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글리터 있죠? 이걸로 조금 더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줄게요. 풀어주고 같은 걸로 여기 눈 떴을 때 보이는 이 위쪽에다가도 한 번 더. 자, 이런 느낌으로 완전 반짝반짝하게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즘에 정말 제일 신경 쓰고 있는 부분 속눈썹을 한번 해볼 건데요. 요즘에는 가닥 속눈썹을 꼭 붙여주고 있거든요. 화려한 그런 속눈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언더 속눈썹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언더 속눈썹에는 거의 관심이 아예 없었거든요. 진짜 약간 핀터레스트 메이크업 할 때 정도만 하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데일리로 이 언더 마스카라까지 완전 팍 해주고 있는데 또 이 중안부를 짧아 보이게 해주면서 이 사람이 인형 같아 보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위에 속눈썹
최대한 바짝. 언더 속눈썹은 이 뷰러를 뒤집어서 이렇게 찝어주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정석대로 열심히 연습을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더라고요. 일단 이 뷰러를 확실하게 이 언더 속눈썹 밑에다가 갖다 대주고 겁먹지 않고 찝어줘야 돼요. 눈을 좀 크게 떠주고 내 속눈썹이 확실히 잘 들어갔나 확인을 하고 꾹꾹 눈을 크게 뜨고 이 눈에 맞춰서 조준해주고 살짝 밑으로 누르면서 꾹꾹 찝어주게. 그 다음에 이제 속눈썹 붙여줄 건데 제가 진짜 잘 쓰고 있는 속눈썹. 짜잔! 요 엄청 볼드한 가닥 속눈썹이거든요. 제가 이 속눈썹만 지금 몇 통을 비웠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좀 화려한 느낌을 해줘야 조금 만족감이 있고 한 6개 정도 눈에 붙이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속눈썹 붙이는 트위저도 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일단 속눈썹 붙일 때는 저는 이렇게 좀 꼬부라진 이런 것들이 확실히 잘 힘이 있게 잘 붙여지더라고요. 약간 속눈썹 가닥가닥 모아줄 때는 둔탁한 이런 트위저가 잘 모아집니다. 일단 근데 속눈썹 붙이기 전에 이 트위저에 마스카라나 이런 게 묻어있으면요. 이 물티슈로 여기 묻은 거 있죠? 이걸 깨끗하게 닦아줘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속눈썹이 제 눈에 안 붙고 여기에만 계속 딸려와가지고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속눈썹 풀을 저는 여기 엄지손가락에다가 짜는 편이거든요. 자, 이렇게 뒤집어 꺼가지고 자세히 보드리면 이렇게 눈 전체에다가 한 6개 정도 붙였습니다. 저는 이 마스카라를 세워서 일단은 처음에 발라주거든요. 한 중간까지만 이렇게 발라줄 거예요. 세로로 세워가지고 한 가닥 한 가닥 내가 살려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공을 들여서 마스카라를 좀 발라주고 그대로 가로로 눕혀서 갖다 대고 눈을 깜빡여줘요. 그러면 얘가 눈을 감으면서 좀 자연스럽게 압력이 전달이 되면서 마스카라가 골고루 발리거든요. 하면서 약간 내가 이렇게 가닥가닥 미리 살짝 뭉쳐주는 느낌으로 가닥가닥 모아줘요. 한 4가닥 정도? 보이시나요? 약간 이렇게 4가닥 정도 살짝 뭉쳐준 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볼륨감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마스카라를 하다가 약간 언더에 묻었다 하면요. 싹 쓸어주면 조금 자연스럽게 지워지거든요. 이게 이제 속눈썹 고데기인데 제가 이거를 언더 때문에 샀거든요. 이게 온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온도를 올려서 여기가 이제 따뜻해진단 말이에요. 이걸로 이제 언더를 한 번 더 확실하게 컬링을 해줄 거예요. 이거는 마스카라 한 다음에 해줘야 되는 거예요. 뷰러한 상태로만 해주면 효과가 없고 마스카라까지 해준 다음에 쭉 눌러서 확실하게 아래로 내려가도록.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뒤죽박죽일 때 지금 맞춰주기도 좋고 간격 같은 것도 조금 살짝씩 이렇게 맞춰주기가 좋아요. 자, 이렇게 언더를 가닥가닥 만들어줬으면 이 뒷부분 있죠? 이쪽은 페이크 래쉬로 마무리를 해줄 건데 이 속눈썹 간격에 맞춰서 한 개, 약간 이 뒤로 갈수록 살짝 옆으로 뻗어지면서 길어지게 해주고 완전 눈에 가까이 붙이는 게 아니라 살짝 띄어서 이렇게 2가닥을 그려줘요. 이렇게 해주면 진짜 눈이 드라마틱하게 인형 같은 느낌이 확 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위에까지 다 마무리를 해줄게요. 위에는 가닥 속눈썹을 붙인 곳 위주로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제 원래 속눈썹을 합쳐주는 느낌. 이렇게 데일리 메이크업이라고 하기엔 정말 화려하고 손이 좀 많이 가는 속눈썹이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쓰거든요. 이게 웜쿨 다 한꺼번에 있어가지고 취향 따라 섞어 쓰기도 좋고 이제 활용도가 좋습니다. 저는 이 쿨한 느낌의 이쪽 블러셔 있죠? 이거를 섞어서 여기 중앙 쪽에다가 아주 확실하게 발라줍니다. 일단
일단 이렇게 블러셔로 조금 핑크핑크하게 해준 다음에 제가 코끝에도 요즘엔 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살짝 믹스를 해서 살짝 포인트 되게 이렇게 코끝에도 해주고 눈 밑에 점도 찍어줍니다. 항상 찍어주는 위치가 여기 이쪽이다 보니까 아주 익숙해요. 그다음에 하이라이터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톤으로 쓱쓱 발라주는 편이라서 이걸로 이쪽 콧대랑 C존 여기 빛 받았을 때 빔이 팍 나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발라주고 이제 립을 해줄 건데 제가 약간 입술이 원래 두껍기는 한데 약간 인중 길이가 조금 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인중이 짧아 보일 수 있도록 이거 립 펜슬을 사용을 해서 인중 쪽에 음영을 주고 있어요. 이게 하고 안 하고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예뻐 보이는 느낌이 확 나서 이것도 제가 바뀐 메이크업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여기 제 원래 입술 있죠? 이쪽에서 살짝 띄어서 이렇게 약간 V자를 그려주는 이런 느낌으로 이쪽에 포인트를 줘요. 여기 이렇게 보이시나요? 제가 원래 입술보다 훨씬 위쪽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입꼬리 부분 있죠? 이쪽을 살짝 입꼬리가 올라가 볼 수 있도록 음영을 줍니다. 제가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뭔가 사진 찍을 때 이 입술을 확실하게 예쁘게 좀 잡아줄 때랑 안 잡아줄 때랑 사진 빨이 달라요. 진짜 사진빨이 달라. 마지막으로 이 밑에 입술이 저는 조금 더 이렇게 각지고 넓은 입술을 좋아해서 여기 사이드 부분 있죠? 이쪽을 훨씬 각지게 더 넓게 잡아주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모양 틀을 잡아줬으면 일단 베이스는 이 제품 발라줄 건데 제가 이 앞에 메이크업 영상에서 이걸 썼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지금 베이스로 또 정착을 한 제품입니다. 이게 약간 피치 복숭아 느낌인데 핑크기가 좀 많이 도는 복숭아라 가지고 지금 오늘 메이크업 베이스에도 깔기 정말 좋고 되게 여리여리하고 엄청 좀 얇게 발라요. 좀 보이시죠? 이 느낌. 진짜 핑크 복숭아 같은 이런 느낌. 너무 마음에 들고 여기에다가 이제 약간 이게 딸기 같은 컬러인데 이거를 입술에다가 레이어드 해주고 있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 채도 있는 이런 컬러인데 진짜 딸기 같아, 딸기. 약간 이 채도 있는 거 좀 올려주니까 뭔가 얼굴이 확 또 혈색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근데 제가 또 요즘에는 이 촉촉립에 빠져있기 때문에 마무리는 이 제품으로 마무리를 해줄게요. 이것도 사실 약간 컬러감이 있는 그런 립글로즈인데 이 두 개의 색감을 좀 섞어주면서 저는 레이어드를 할수록 립은 예뻐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걸 발라서 마무리해줍니다. 이건 또 하려고 나면 약간 화해지는 그런 느낌인데 입술이 이렇게 좀 탱글탱글해지는 그리고 되게 끄덕하게 밀착력 있게 뭔가 코팅이 쫙 되는 이런 느낌이라서 이렇게 발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제가 진짜 찐 마무리는 사실 파우더를 하고 마무리를 해주거든요. 저는 피부가 약간 조금 블러 처리된 것 같은 그런 피부를 좋아해서 화장을 다 하고 난 뒤에 한번 파우더로 전체적으로 눌러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이거를 해주면요 피부 표현이 진짜 미쳤어요. 모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싹 가려주면서 이게 또 얼굴을 살짝 또 톤업해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자, 일단 이렇게 하면 오늘 메이크업 전부 끝이고요. 벨리라는 말을 붙이기가 저도 사실 좀 민망해요. 왜냐면 화장이 조금 난이도도 있고 굉장히 좀 화려하기 때문에 아무튼 마지막으로 마무리 스타일링까지 싹 하고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스타일링까지 한번 하고 와봤는데요. 어떤가요, 허니들? 제가 오랜만에 약간 좀 공주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왕 리본도 달아가지고 전체적인 핑크핑크한 분위기에 좀 맞춰서 한번 해봤습니다. 솔직히 화장만 봐서는 조금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화려한 화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허니들이 예뻐 보이고 싶은 날 한 번쯤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 더 말랑말랑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